이런 집안에 우리 수빈이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조용한 프라이빗 다이닝룸에서 이지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에 앉은 젊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거절당해 본 적 없는 그룹 회장이 지금 아들의 결혼을 거절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을 거절하겠다는 건가?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죠. 특히나 사모님이신 고성희 이사장님 때문에라도. 이지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도대체 고성희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AP그룹의 젊은 대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이건 좀 심각합니다.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해야 할까요? 서류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박성재 전무 퇴사 의향서 초안. 박진석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아들이 회사를 떠나려 한다고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슈울즈를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 뒤편에 붙어 있던 캡처 화면을 보는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성재의 개인 일정표였는데 거기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거든요. 지혁이랑 수빈이 마지막 만남. 지혁? 박진석은 며칠 전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젊은 남자가 떠올랐어요. AP그룹의 새 대표이자 이지혁. 깔끔한 수트 차림에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그 사람 말이에요. 이 지역의 가족 관계를 당장 확인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비서실장이 황급히 나가고 박진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편하게 조여들었어요. 뭔가 자신이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새로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펼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지혁 AP그룹 대표이사, 이수빈의 친오빠, 부 이상철, 모 김다저. 박진석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빈이가 그냥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AP그룹이라면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기업이잖아요. 젊은 CEO의 혁신적인 경영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곳 말이에요. 박진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예전에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섰던 이상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그저 무례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뒤에는 탄탄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지혁은 더 대단했고요. AP그룹 정도면 박진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사실 집안으로만 따지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줄 알고 반대한 거였거든요. 수빈이 자체는 성재가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AP그룹이라니. 박진석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왜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박진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거실에서 영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면서도 강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꿈이 있다고요. 영나가 외치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 한쪽에는 고성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딸을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영나는 아버지를 보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웹툰 작가 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영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차갑게 딸을 바라봤어요. 또 그 소리냐? 언제 철들래? 그 순간 영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영나가 괴성을 지르며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 비명 같은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영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박진석의 손이 딸의 뺨을 때린 거예요.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나는 뺨을 감싼 채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고성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때 현관문 쪽에서 있던 성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성재는 거실의 분위기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성재가 다가가려 하자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비켜.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그는 성재를 밀어내고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영나방에 가둬. 고성희의 눈이 커졌어요. 여보. 밖에서 문 잠가. 박진석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영나의 팔을 잡았어요. 영나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고성희는 딸을 방으로 끌고 갔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요. 엄마. 영나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박진석과 성재만 남았습니다. 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내 딸이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보다 어머니한테 더 신경 쓰세요. 박진석의 손이 멈췄어요. 넥타이를 풀던 손이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박진석이 성재를 쳐다봤을 때 성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직접 알아보세요. 그 말만 남기고 성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진석은 혼자 거실에 남아 성재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어요. 어머니한테 더 신경 쓰세요. 직접 알아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박진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박진석은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성재의 그 말과 지역이라는 젊은이와 그리고 고성이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진석은 결심했어요. 지역을 직접 만나보기로요. 그래서 정중한 초대를 보냈습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요. 지역은 잠시 고민하다가 응했어요.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곧 문이 열리고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에 차분하고 절제된 표정이었어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AP그룹 대표 이지혁 씨. 박진석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탐색하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역은 박진석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역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에는 성재 아버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성재랑 어릴 때부터 친구인 이지역입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성재의 친구였다고요? 그건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수빈의 오빠이기도 하고요. 그 한마디로 공기가 바뀌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지역은 테이블 위에 물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수빈이가 회장님께 반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혹시 집안 배경이 문제였다면? 지역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수빈이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AP그룹 대표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죠. 박진석은 그제야 흥미를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 친구 제법인데.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이었어요. 지역의 다음 말이 박진석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말을 끊었어요. 박진석의 시선이 지역에게 고정됐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은 이 만남을 반대합니다. 순간 박진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지역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성재를 오래 봐왔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고요. 박진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지역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 침묵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단호한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우리 수빈이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그 거절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더 불쾌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금 우리 집안을 거절하겠다는 건가?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죠.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자신이 선택하는 쪽이었고 거절하는 쪽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특히나 지역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모님이신 고성희 이사장님 때문에라도 절대 안 됩니다.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지금 그 말, 내 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고 동시에 경계하는 기운도 느껴졌어요. 지역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역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다만 지역은 잠깐 말을 멈추고 박진석을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사모님에 대해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박진석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고성희에게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건가요?
지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냅킨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역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박진석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박진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타는 느낌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갈증이 났습니다. 박진석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고성희에 대해 다시 조사해. 회장님? 비서실장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근 동선,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옛날 일들도 다시 확인해.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박진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역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요. 저 친구는 뭘 알고 있는 걸까? 박진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안에,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역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사모님 때문에라도 절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옆에 누워있는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잠든 아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인데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오후 비서실장이 박진석의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확인한 내용입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진석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고성희의 최근 동선, 만나는 사람들 모두 평범했습니다. 병원 이사장으로서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전 고성희의 행적,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이게 뭐야? 박진석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는 고성희가 결혼 전에 정기적으로 만났던 한 남자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태준. 박진석이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박진석이 비서실장을 쳐다봤어요.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사모님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결혼 직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디 있어? 그게 비서실장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현재는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박진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비서실장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모님과 만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진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언제? 3주 전입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고요. 박진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고성희가 자신 몰래 옛 남자를 만났다고요? 그것도 최근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조사해. 그 남자가 왜 한국에 왔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전부 알아내.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나가고 박진석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역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모님 때문에라도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고성희에게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고 그게 지역의 가족들이 수빈과 성재의 만남을 반대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고성희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죠. 박진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여자,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신뢰했던 동반자.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고성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남편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최근에 누굴 만났어? 고성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진석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소처럼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랬는데요. 고성희는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박진석은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고성희는 알아챘어요. 남편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여보. 고성희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박진석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는 얘기해야 할 거야.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거실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책을 덮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박진석의 회장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있었어요. 바로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표였죠. 아버지, 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어요. 박진석은 봉투를 바라봤지만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들을 쳐다봤어요. 이유가 뭐냐?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밖에서도 저는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절박함도 느껴졌어요. 박진석은 사표를 집어들더니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성재야. 박진석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만둬. 성재의 눈이 커졌어요. 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차갑게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두라니요? 박진석은 숨을 한번 고르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여자친구 집으로 한번 데려와. 저녁 먹이게. 순간 성재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어요. 성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헤어졌어요. 소용없어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말에 박진석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남자가 한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냐?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어요. 내가 진심이면 다시 잡아. 박진석은 성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재는 순간 멍해졌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너 좋아하는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냐?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어요. 성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가서 다시 만나봐.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 박진석의 말에 성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다시 기회가 있는 걸까요?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성재가 나가고 박진석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박진석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지역을 만나고 고성희에 대한 의혹을 품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AP그룹이라는 탄탄한 배경, 지역이라는 유능한 오빠,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집안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박진석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빈이가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문제는 자신의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성희의 비밀, 영나의 억압된 삶, 그리고 자신의 독단적인 가부장적 태도. 박진석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박진석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조사해온 고성희에 대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김태준이라는 남자, 고성희가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 그들은 대학 동기였고 오랫동안 연인 사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김태준의 집안이 파산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성희는 박진석을 만났고 결혼했죠. 하지만 최근 김태준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는 해외에서 사업에 성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희와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박진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질투심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안감이 컸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불안했어요. 며칠 후 박진석은 결심했어요. 직접 고성희에게 물어보기로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일부러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고성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고성희가 놀라며 웃었어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 나와봐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고성희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성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진석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준 씨, 만났지?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고성희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박진석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조사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성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숨긴 게 있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준 씨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려고 했었죠.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 집안이 파산했고 저희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죠. 그리고 당신을 만났고요. 고성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태준 씨가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해외에서 성공했다고, 저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옛날 얘기를 나누고 서로 잘 지내자고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다요?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 질문에 고성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당신과 결혼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성재는 내 가슴으로 낳고 영란은 당신과 나의 사랑의 결실이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진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고성희의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럼 왜 숨겼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기분 나쁠까봐. 그리고 솔직히 저도 옛날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박진석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성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 무슨 일이든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박진석의 말에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박진석은 서재로 들어갔고 고성희는 혼자 거실에 남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성희가 전부 말하지 않은 것들이요. 김태준과의 만남은 단 한 번이 아니었고 그들이 나눈 대화는 단순히 옛날 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준은 고성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요. 고성희는 거절했지만 김태준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고성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박진석에 대한 의리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도 있었거든요.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남편의 힘으로 얻은 거예요. 고성희는 항상 그게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김태준의 제안은 그런 고성희에게 유혹적으로 다가왔어요. 며칠 후 성재는 용기를 내어 수빈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수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성재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진심이면 다시 잡아라. 성재는 수빈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수빈이 나왔습니다. 성재를 보는 순간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여기 있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성재는 수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빈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수빈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수빈이 돌아서려는 순간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버지도 이제 반대하지 않아. 그 말에 수빈은 웃었어요.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 아버지가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성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빈은 성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성재 오빠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대요. 우리 가족은 이 만남을 반대한다고요. 성재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혁이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거절했다고요? 왜?
왜 그런 거야?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역 오빠가 그러던데. 오빠네 집안이 문제가 많대요. 특히 사모님이. 수빈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뭐? 성재가 다그쳐 물었어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오빠도 많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반대하는 이상 저는 오빠와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수빈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성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어머니 고성희가 있다는 것도요. 성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 고성희, 그리고 영락까지요. 성재는 자리에 앉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고성희는 성재의 시선을 느꼈지만 외면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식탁을 감싸고 있었어요. 박진석도 그걸 느꼈는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먹어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식탁에 울렸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각자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재는 수빈과의 관계, 영란은 자신의 꿈, 고성희는 김태준과의 일, 그리고 박진석은 모든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박진석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새로 가져온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준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였죠. 박진석은 자료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김태준은 단순히 고성희의 옛 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현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가였고 한국에 돌아온 이유도 단순히 고성희를 만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업의 파트너로 고성희를 점찍었던 거예요. 박진석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김태준이 고성희를 통해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고성희와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박진석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만약 고성희가 정말로 김태준과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그날 밤 박진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고성희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아는 걸까?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박진석은 그 빛 속에서 미래를 떠올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성희의 비밀은 무엇이고 그게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일찍 회사에 나갔어요. 비서실장을 불러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태준의 사업 계획을 상세히 조사해. 그리고 고성희 이사장의 최근 모든 일정을 다시 확인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고 박진석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문득 지역이 떠올랐습니다. 저 젊은 친구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 박진석은 다시 한번 지역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더 솔직하게,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진석은 지역에게 연락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박진석의 개인 별장이었죠. 지역이 도착했을 때 박진석은 이미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인사했어요. 지혁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 사모님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죠?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석은 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고성희 이사장님을 알았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지혁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상철과 고성희 이사장님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씨도 같은 동기였고요. 박진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상철이 고성희를 알았다고요? 그것도 대학 동기였다고요? 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김태준 씨와 고성희 이사장님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김태준 씨 집안이 파산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당시 고성희 이사장님이 김태준 씨를 버리고 회장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압력도 있었겠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한 거죠. 박진석은 말을 잃었어요. 고성희가 김태준을 버렸다고요?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서요? 지혁은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일로 고성희 이사장님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래된 일이고 각자의 선택이었으니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으로서는 그런 분과 인척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역의 가족이 반대했던 이유, 그리고 고성희가 숨기려 했던 과거까지요. 박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그럼 김태준 씨가 최근에 한국에 돌아온 건 혹시 복수하려는 건 아닐까요? 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우려하시는 건 그 부분입니다. 김태준 씨가 단순히 옛 연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박진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혁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정말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고성희를 통해 자신을 공격하려는 건 아닐까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진석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성재와 수빈이의 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지혁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진석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당신네 가족이 반대하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진석의 말에 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희 가족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변하신다면 저희도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어요. 지혁이 떠나고 박진석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성희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박진석은 결심했어요. 우선은 고성희를 지켜보기로요. 그리고 김태준의 움직임도 계속 추적하기로요.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진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고성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고성희가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고성희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박진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일에만 신경 쓰고 가족은 소홀히 했지. 고성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진석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어. 당신의 말도 더 잘 듣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잘할게요. 앞으로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김태준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제안한 사업, 그리고 자신의 꿈. 고성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진석에게 충실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을 쫓아야 할까요? 며칠 후 고성희는 다시 김태준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김태준은 고성희를 보자 밝게 웃었어요. 성희야, 오랜만이야. 김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고성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꺼내 고성희 앞에 놓았어요. 이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야. 한번 봐줘. 고성희는 서류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의료 관련 사업이었는데 고성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죠. 고성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김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 씨, 저는 이미 결혼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있고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태준은 고성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사업이야.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없는 순수한 사업 제안이야. 고성희는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남편을 배신할 수 없어요. 김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성희야, 넌 정말 행복해? 그 질문에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태준은 계속했습니다. 박진석과 함께 있으면서 내 꿈을 포기한 거잖아. 넌 원래 더 큰 사람이었어. 단순히 이사장 자리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고성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김태준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은 원래 더 큰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면서 그 꿈을 포기했죠. 생각해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김태준은 명함을 꺼내 고성희에게 건넸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고성희는 명함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고 고성희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고성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을 바라봤어요. 박진석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 하지만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고성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김태준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 박진석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회장님, 고성희 이사장님이 다시 김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제? 3일 전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김태준 씨가 사업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고성이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박진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어요. 그날 저녁 박진석은 고성희를 불렀어요. 서재로 들어온 고성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인지 눈치챈 거예요. 김태준 씨, 또 만났지?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박진석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약속했잖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나랑 살고 싶은 거야? 그 질문에 고성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박진석은 돌아서서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명확하게 선택해. 나와 이 가정, 아니면 김태준과 당신의 꿈.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둘 다는 안 돼요? 박진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고성희는 방으로 돌아가 혼자 울었어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양쪽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어요. 두 사람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성재와 영나도 부모님의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고성희는 결심했어요. 김태준에게 최종 답변을 하기로요. 고성희는 김태준을 만나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저는 제 가정을 선택하겠어요. 김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록 제 꿈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요. 김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고성희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 선택이에요. 고성희는 집에 돌아와 박진석에게 말했어요. 여보, 김태준 씨한테 거절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을게요. 박진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심이에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이에요. 저는 당신과 우리 가족을 선택했어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성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는 당신의 꿈도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도와줄게요. 고성희는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큰 기회를 포기했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박진석은 다시 지역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성재와 수빈이의 일만 남았네요. 지역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아내도 이제 변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네 가족도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수빈이가 하겠죠. 박진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이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박진석은 영나를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영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웹툰 작가, 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영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박진석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강압적이었어. 앞으로는 내 꿈을 응원할게. 영나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진석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성재는 다시 수빈에게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수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재 씨.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수빈아,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성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수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만나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빈아, 우리 집이 많이 변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변하고 있어. 수빈은 성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성재는 계속했습니다. 나도 변할게. 더 나은 사람이 될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성재는 수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약속할게. 너와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될게.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믿어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역의 가족을 설득해야 했고 두 집안의 화해도 필요했습니다. 박진석은 직접 이상철을 찾아갔어요. 이상철은 박진석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이상철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진석은 계속했습니다. 제 가족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재와 수빈이를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상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회장님, 저도 과거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오랜 오해와 갈등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모았어요. 고성이, 성재, 영나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자.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를 이해하자. 박진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성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고 성재와 영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요. 성재는 수빈과 통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영나는 자신의 방에서 웹툰 스케치를 하고 있었고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박성재가 집 앞에서 절대 마주쳐선 안 될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부터였어요. 은호 후배가 왜 어머니하고 박성재는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곧 그의 인생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